한준 기자 없는 한준TV의 김현민 기자입니다. 예, 한준 기자가 그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제가 그 한준 기자를 대신해서 혼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 그 한준TV에서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만큼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승부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BBC 그리고 후스코드에 나온 그 승부 예측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 31일에 두 경기가 치러졌죠, 이미. 그래서 그 두 경기 결과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브렌트포드가 웨스트햄 원정에서 아이반 토니의 1골 1도움 활약에 힘입어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리버풀은 레스터 시티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으나 그러면서 이제 먼저 듀스버리 홀한테 선제 골을 실점했으나 운이 좋게도 레스터 시티 수비수인 파에스가 자책골을 두 골을 넣는 그런 실수를 범해준 덕에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리버풀 같은 경우는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28점으로 6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그 4위 토트넘과의 승점 차가 2점까지 좁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현재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판도가 상당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으로 접어들게 됐거든요. 일단 뭐 1위 경쟁은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가 치르고 있는 가운데 뉴캐슬이 또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4위 자리를 놓고 토트넘, 맨유, 리버풀, 브라이턴 그리고 첼시까지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맨유는 울버햄튼 원정을 떠나고요. 맨시티는 에버튼과 홈에서 경기를 칠 예정이고요. 뉴캐슬도 리즈와 홈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아스널은 브라이튼 원정을 떠날 예정이고 토트넘은 빌라와 홈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첼시가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을 떠납니다. 일단 뭐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그 통계 관련된 전문가인 루이스 존스가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BBC에서는 월드컵에서 상당히 유명세를 떨쳤죠. 그 크리스 서튼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울버햄튼하고 맨유의 경기에 대해서 그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는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요. 맨유는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가장 많은 40장의 옐로 카드를 상대팀으로부터 얻어내고 있다. 울버햄튼은 로페테기 감독하에서 지난 그 에버튼하고의 경기에서 6장의 옐로 카드를 기록했다. 즉, 그 로페테기 감독은 경기장 전체에서 강하게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 그 특성이 해당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맨유의 리듬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게임이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에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크리스 서튼은 로페테기 데뷔전에서 에버튼에게 경기 막판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울버햄튼 선수단 사기가 올라갔을 것이 분명하게 예상하기 까다로운 경기이긴 하다. 하지만 내 생각에 테나의 맨유는 울버햄튼의 기세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맨유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우세한 경기력을 선보였고 테나가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하기 시작했다. 이젠 아무도 호날두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 맨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날두는 떠났고 그가 없는 맨유가 더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지만 현재의 맨유가 테나가 원하는 방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맨유의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스코어드는 울버햄튼은 에버턴전에서 늦은 시간 골로 로페테기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공식 대회 이전 전승을 기록했다. 이제 그는 맨유를 상대로 3연승에 나선다. 반면 맨유는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리그에 복귀했다. 그들은 울버햄튼 원정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다. 울버햄튼은 로페테기 감독 부임 후 100% 승률에 자신감을 얻었겠지만 맨유는 그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다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맨유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울버햄튼이 확실히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하면서 경기 내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맨유가 그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카세미로가 확실하게 팀에 녹아들고
말라시아라던가 이제 그 완비사카 같은 경우가 전반기에는 다소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은 바로 이제 그 월드컵 이후에 치른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맨유가 우세한 내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맨시티와 에버튼전, 일단 그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의 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소음과 부정적인 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버턴의 경기력 관련 지표들은 나쁘지 않다. 현재 그 에버턴 같은 경우는 뭐 램파드 감독 경제 해설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에버턴이라는 이름값에 맞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잔류는 가능한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다. 램파드는 강한 수비 척추 라인을 구축했고 미드필더 라인도 공격성과 끈기를 가지고 있다. 에버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골에 있다. 이번 시즌 그들은 공식 대회 18경기에서 단 14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골 이상 기록한 경기도 사우샘프턴전과 그 크리스탈 팰리스전 2경기가 전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첼시와 리버풀, 토트넘, 뉴캐슬 같은 강팀들 상대로 무득점에 그쳤다. 심지어 이 경기들은 적어도 맨시티 원정보다는 비교적 수월한 경기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의 3대0 대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BC의 서튼 같은 경우는 난 에버튼이 정말 걱정된다. 그들은 최근 공식 대회 9경기에서 단 한 경기만을 이겼을 뿐이다. 램파드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들은 최대한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가능한 실점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초반에 실점을 허용한다면 그들에겐 재앙이 될 것이다. 맨시티에 대한 유일한 질문은 누가 선발로 나설 것인가이다. 하지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선수를 선택하더라도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맨시티는 누가 나오더라도 상대를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맨시티의 5대0 대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스코어드는 맨시티는 리즈에게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1위 아스널을 추격하고 있다. 맨시티는 에버튼 상대로 10연승을 달리고 있다. 에버튼은 울버햄튼 상대로 경기 막판 실점으로 1대2 패배를 당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최근 공식 대회 4연패 포함 5경기 무승, 1무 3패입니다. 슬럼프에 빠졌다. 여러모로 에버튼에게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홈 승리가 예상된다 라면서 맨시티의 4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경기는 맨시티의 쉬운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홀란드가 과연 몇 골을 넣을지가 더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그 뉴캐슬과 리즈의 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는요,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스카이 베팅을 놓고 보면 뉴캐슬의 우승 확률이 3.5%밖에 되지 않지만 현 시점 뉴캐슬이 4위 이내에 진입할 확률이 50%에 진입했다는 건 분명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면 뉴캐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도 그러니까 2부 리그에 있었고 또 지난 시즌에도 강등될 뻔했다가 에디하우 감독이 부임하면서 올라왔던 팀이니까요. 에디하우가 지휘봉을 잡기 이전까지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 11경기 무승으로 강등권인 19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하우 부임 후 43경기에서 승점 77점을 획득했다. 이는 분명 4위 이내에 드는 성적에 해당한다. 그들의 경기력 지표 역시 아스널과 맨시티의 우승 경쟁에 도전할 자격이 있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리즈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볼 수 있다. 뉴캐슬은 주도권을 가지는 경기에서 무자비하게 득점을 하고 있는 반면 제시 마시 감독의 리즈는 이런 압박에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의 2대0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BBC의 서튼은요. 리즈는 수요일 맨시티를 상대로 힘든 경기를 펼쳤고 뉴캐슬은 현재 매우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고 있기에 이번은 리즈에게 또 다른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리즈가 모든 걸 다 할 것이란 걸 알고 있지만 뉴캐슬은 단단한 수비진에 더해 많은 골을 넣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뉴캐슬의 2대0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스코어드는요. 뉴캐슬은 지난 레스터전에서 3대0으로 쉽게 승리하면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6연승 포함 11경기 무패 행진 8승 3무입니다.
과 함께 3위로 올라섰다. 반면 리즈는 맨시티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8경기 중 6경기에서 패했다. 그나마 리즈는 최근 3번의 뉴캐슬 원정에서 무패를 이어오고 있다. 근데 이게 1승 2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3경기 연속 무패이긴 합니다. 뉴캐슬은 최근 7번의 리그 경기에서 5번 무실점을 기록했고 이번에도 이는 반복될지도 모른다. 뉴캐슬이 2대0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뉴캐슬이 이번 시즌에 패한 경기가 리버풀전 딱 한 경기였죠. 그 경기도 경기 내용은 좋았어요. 경기 막판 실점으로 아쉽게 패했었고요. 그 정도로 뉴캐슬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경기는 뉴캐슬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최소 지진 않을 걸로 봅니다. 어쨌건 간에 스카이와 BBC, 후스코어도 모두 2대0 승리를 동일하게 예상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스코어가 다 똑같은 건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번엔 그 브라이턴과 아스널 예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의 루이스 존스는요. 박싱데이에 솔리마치가 골을 넣는 미친 일이 있었다. 솔리마치는 이제 브라이턴의 오른쪽 윙백이죠. 그는 무려 69번의 슈팅 시도 끝에 프리미어리그 58경기 무득점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솔리마치가 마침내 골을 넣었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아스널엔 부카요 사카가 있다. 그는 어쩌면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였던 그는 지난 1년 사이에 자신의 경기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그는 최근 클럽과 대표팀 통틀어서 5경기에서 4골을 넣었다. 그의 축구 지능과 실력, 골 결정력, 그리고 아스널의 페널티 전담 키커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가 선제골을 넣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면서 아스널의 1대0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BBC 서튼은요,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아스널이 브라이턴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의 우승에 있어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본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에디 은케티아가 골을 넣은 건 아스널 팬들에겐 엄청난 일이었다. 해당 경기에서 은케티아는 정말 골을 잘 넣었으나 이번 브라이턴전은 아스널에게 큰 시험의 무대가 될 것이고 그들이 가브리엘 제수의 부상 공백을 그리워할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경기이다.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에서 아스널을 이미 탈락시켰고 당시 이제 그 브라이턴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널 상대로 괜찮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실제 그 브라이턴이 아스널 상대로 최근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이미 지난 4월에도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승리했다. 그때 이제 브라이턴이 2대1로 승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비록 브라이턴의 플레이 방식이 브라이턴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니까요. 그 아스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난 브라이턴이 이번에도 또다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본다. 라고 하면서 브라이턴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스코어드 같은 경우는요. 브라이턴은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연패를 당하면서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했으나 지난 사우스햄프턴전에서 승리했다. 그 카라바오컵에서 이제 첼튼한테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으나 이제 사우스햄프턴한테 3대1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다시 내용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이제 아스날은 홈에서 웨스트햄에게 3대1 승리를 거두며 리그에 복귀했다. 다만 아스널은 브라이턴 상대로 맞대결에서 고전한 기록들이 있기에 이번 경기가 리그 우승을 향한 진정한 시험의 무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요. 여기서 근데 조금 서튼과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부재는 브라이턴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에 아스널이 승점 3점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스널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그 브라이턴은 카이세도의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맥칼리스터도 월드컵 결승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원에 상당한 전력 누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 경기는 상당히 예상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엔 그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과 빌라의 경기 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는요, 토트넘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도 패배를 면하고 있지만
이번엔 패배를 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그의 계약 관련 상황은 경기 초반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 그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현재 그 콘테 감독 재계약 협상 관련해서 계속 많은 보도들이 나오면서 팀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토트넘은 최근 9경기에서 연달아 선제골을 실점했고 이 중 6경기에선 0대2로 지면서 시작했다. 이는 토트넘이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비적으로 빈틈이 없고 영리하게 운영하는 팀들이 토트넘에게 선제골 실점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빌라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 휘하에서 위에서 언급한 팀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맨유와 브라이튼, 리버풀을 상대로 한 경기력에서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맨유와 브라이튼 상대로 승리할 자격이 있었고 실제 2연승을 거뒀었죠. 리버풀 상대로도 1.44골이라는 좋은 기대 득점을 기록했다. 라면서 이제 빌라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엔 그 BBC의 서튼은요, 난 그저 토트넘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4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극도로 일관성이 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때로는 4위라는 순위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경기에선 어떤 토트넘의 모습이 드러날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항상 그들이 지쳤다고 말하는데 왜 그들은 항상 먼저 실점을 허용하는 걸까? 빌라는 결과적으로 리버풀에게 패했으나 상당히 활기찬 경기를 펼쳐보였다. 토트넘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모르기에 무승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라고 하면서 2대2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스코드는요.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의 고전 끝에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으나 콘테 감독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6경기 연속 선제골을 실점한 걸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은 빌라 상대로 최근 10번의 홈경기 중 8번을 승리했다. 에메리는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면서 빌라 감독 부임 후 리그 첫 패를 기록했다. 에메리는 감독으로 토트넘 상대로 리그에서 3경기 모두 패하지 않았기에 연패를 피할 자신이 있을 것이다. 아스널 감독 시절에 토트넘 상대로 1승 2무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하지만 토트넘은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홈에서 승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토트넘의 2대2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토트넘 빌라전이 스카이 스포츠와 BBC 그리고 후스코드가 모두 결과를 다르게 예상을 했죠. 스카이는 빌라의 승리, BBC는 무승부, 그리고 후스코드는 토트넘의 승리.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이 경기가 가장 예상하기 힘든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빌라가 에메리 감독 부임하고 나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은 리버풀전에 패하면서 아직은 그래도 강팀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를 드러내긴 했거든요. 거기다가 토트넘이 워낙 이번 시즌 내내 경기력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 경기가 토트넘 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맞대결 전적 같은 것들 고려하면은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이긴 하죠. 하지만은 그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팅엄 포레스트와 첼시의 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는요, 첼시가 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건 깁스 화이트가 부상으로 빠진 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모건 깁스 화이트 그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격형 미드필더인데요. 이 선수가 2골 2도움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부상으로 요새 빠지고 있죠. 어쨌건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첼시의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노팅엄은 다양한 방식으로 첼시를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노팅엄이 우위를 잡을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세트피스에 있다. 첼시는 포터 감독 부임 후 세트피스에서 전반적인 수비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첼시는 로이드 켈리와 도미닉 솔랑케를 놓치면서 근거리 슈팅을 허용했다. 노팅엄은 월얼과 볼리가 동시에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4경기에서 이 둘이 8개의 슈팅을 기록했다. 이 중 지난 맨유전 볼리의 골은 VAR 판독 결과 뒤늦게 취소되는 불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첼시의 1대0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 볼리가 그 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 반칙이 불리면서 취소가 되는 장면이 있긴 했었죠. BBC 서튼은 뭐라고 했냐면요. 첼시는 지난 본머스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럴 자격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 그 첼시가 본머스전에 승리하기 이전까지 그 3연패 포함해가지고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면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죠. 하지만 본머스전에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가지고요. 반면 노팅엄은 맨유 상대로 몇몇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긴 했으나 승점을 기록할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번 시즌 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에 있지만 노팅엄은 이에 있어서 첼시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들의 전방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그나마 노팅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홈 성적에 있지만 이번에는 첼시를 상대로 승점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첼시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첼시의 2대2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스코어드는요. 노팅엄은 맨유 상대로 형편없는 경기력 끝에 0대3 대패를 당했고 이젠 첼시를 맞이하면서 더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그나마 노팅엄은 리버풀전 승리를 포함해 최근 리그 홈 4경기 무패 2승 2무를 이어오고 있다. 첼시는 본머스 상대로 전반전에 쉬운 승리를 거두는 듯 싶었으나 후반전에 리스 제임스의 부상 이후 경기력이 떨어졌다. 만약 본머스가 더 차분하게 플레이를 했다면 첼시는 홈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올렸을지도 모른다. 첼시는 최근 공식 대회 원정 3연패 포함 5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 특히 노팅엄 팬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1대1 무승부를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 노팅엄이 상당히 안 좋긴 하죠. 특히 경기 내용 지표도 안 좋고 현재 순위도 19위고요. 그러면서 첼시의 쉬운 승리가 예상되긴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그 후스코드가 1대1 무승부를 예상한 거는 결국 그 노팅엄의 홈 성적 때문인 거거든요. 왜냐면 노팅엄이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는 2무 6패로 단 1승도 올리지 못했지만요. 홈에서는 3승 2무 3패로 그래도 호성적을 올렸고 특히 이제 최근 홈 4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한테 특히 1대0으로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첼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저는 그래도 첼시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그 아부다비에서 상당히 그 강도 높은 전지훈련을 가졌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경기력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왔던 게 보였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첼시가 그 월드컵 이전까지는 그 선수들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문제를 드러냈었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감독 교체도 있었지만은 회장 교체가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선수 영입이 다 뒤늦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게 그 첼시의 호흡 문제로 이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통해서 발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첼시는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노팅엄의 경기력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저는 이 경기는 첼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승부 예측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